24년도 상반기 1월에서 6월 티어표 제작. 티어표 제작할 때마다 하는 말이 있죠. 티어표의 기준은 순수하게 제가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점 언제나 참고해 주시고, 티어가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난 이 티어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은 직접 티어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더 있는데, 티어표에는 선발대 리뷰 영상들은 없습니다. 선발대 리뷰 영상 같은 경우에는 본 화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선발대 리뷰 영상은 연재 중지가 되지 않는 이상 모두 2차 리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2차 리뷰 진행하면은 다음 하반기 티어표 때 들어가게 되겠죠. 티어표 영상에서 스포일러가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스포일러는 안 하는데 그 설명을 위해서 약간씩 스포일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작품 배드본 블러드. 야, 시작부터 큰 거죠. 돌아온 레전드 백수귀족님의 작품. 백수귀족님이 킬 더 드래곤 바바리안 퀘스트로 독자들의 혼을 쏙 빼놓은 다음에 그 이후로 데몬소드, 맨데헬 이런 걸 내면서 독자들의 혼을 뺀 다음에 정신까지 빼버렸거든요. B급 감성의 고어의 괴상한 주인공 성격에 아주 그냥 마이너 감성은 가득가득 담은 작품들을 연재해가지고 독자들이 많이 슬퍼했는데, 이번 배드본 블러드는 요게 RF 온라인이랑 게임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RF 온라인이란 게임 세계관을 가져온 작품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소설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그 좋다는 거의 기준은 백수귀족님, 킬 더 드래곤이나 바바리안 퀘스트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거 두 개를 재밌게 봤다 그러면은 뭐 무조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등장인물들도 굉장히 입체적이고 지능도 굉장히 높고 스토리도 굉장히 탄탄하고, 세계관은 사실 그 게임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게임에서 얼마나 따온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을 몰라도 충분히 아무 무리 없이 볼 수 있는 수준의 소설이고, 제가 봤을 때보다도 연재가 꽤 진행됐을 텐데 나중에 완결나면은 또 봐보고 싶은 작품이네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전 일단은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불호 요소를 조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주인공이 주도해서 주인공이 다 해먹는 그런 류의 소설은 분명히 아닙니다. 킬 더 드래곤이나 바바리안 퀘스트는 그래도 주인공이 그 리더 같은 면모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초반부에는 주인공이 정신적으로 성장형 주인공이라서 완전 무결한 주인공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판타지 속 웬디고가 되었다. 이거는 판타지 세계 웬디고로 환생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뭐 먼치킨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뭐 개사기 능력이란 능력은 다 떡칠하고 있어요. 완전 무결한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랑 별개로 약간 아쉬운 점은, 일단 스토리 라인이 좀 많이 단순합니다. 스토리가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는데 뭔가 큰 사건이 안 벌어져요. 자그마한 사건이 터지고 그걸 이제 주인공이 해결하고, 그런 거에 좀 반복입니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점점 영지를 꾸리고 영지가 좀 더 커져서 뭐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작품인데, 뭐 먼치킨의 시원시원한 소설을 원하신다면은 그냥 무난하게 봐볼 만한 이내물인데, 깊이 있고 좀 빌드업 많고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냥 가볍게 보는 먼치킨물 느낌이라 요거는 일단 살짝 애매하긴 한데, 일단 C로 들어가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은 프롤로그에서 30년이 흘렀다. 요 작품은 노벨피아에서 공모전 준우승했던 작품인데, 주인공이 빙의자인데 주인공 말고 다른 빙의자들, 주인공이 이 세계에 빙의했다가 30년 동안 개고생하면서 유사 먼치킨이 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빙의자들이 생기고, 주인공이 빙의한 세상이 이 세계가 아니라 소설 속 세상이란 거를 주인공이 어느 정도 먼치킨이 된 이후에 눈치를 채는 작품이죠. 그래서 뭐 꽤 괜찮았습니다. 의외로 자잘한 개연성이 저는 탄탄하다고 봤는데, 다른 분들 중에 뭐 나는 개연성 별로였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분들이 왜 별로였는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연성이 별로라는 거를 잘 모르겠고, 저는 개연성이 나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잘한 요소에서 저런 캐릭터들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 같은 게 나름 탄탄했어가지고, 그래서 이 작품은 뭐 세계관도 무난했고 스토리도 괜찮았어서 일단 B+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스토리 시작까지 1억 년. 요게 TS물인데, 주인공이 TS 돼가지고 어딘가로 빙의를 했는데, 소설 시작 1억 년 전에 빙의를 해서 무슨 원시시대, 공룡시대에 빙의를 한 그런 설정인데, 뭐 그래서 공룡시대에서 살아남기 요런 느낌은 또 아니긴 합니다. 빙의한 게 좀 세계관이 복잡해요. 포획자들도 있는 세계관이고, 근데 뭐 결론은 성장형 먼치킨인데 좀 빠르게 먼치킨이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주인공이 빨리빨리 먼치킨이 돼서 다른 차원에서 온 놈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완전한 먼치킨이 돼가지고 뭐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그래서 파워 인플레가 심한 소설을 좋아하면은 뭐 나름 봐볼 만한 작품인데, 근데 일단은 화수가 좀 적어요. 완결이 좀 빨리 난 작품이고, 그렇다 보니까 전개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그래서 스토리 안에 많은 게 담는 게 좀 물리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긴 합니다. 완결이 워낙 빠른 작품이라. 근데 메인 스토리에서 뭐 개그 요소나 그런 요소도 많아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기 괜찮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진 먼치킨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먼치킨 좋아하고 TS에 거부감이 없으면은 뭐 그냥 무난하게 봐볼만 합니다. 이게 또 노베피아 TS 스킨들이 다 그렇듯이 TS는 뭐 향추가 수준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일단은 B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세계관이 워낙 특이하고 스토리가 뭐 빌드업이 좀 짧은 것도 그냥 화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짧은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자, 다음은 세상의 끝에서 클리어를 외치다. 야, 첫 번째 저의 장편 리뷰작이죠. 뭐 이 작품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S티어로 들어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승전결도 너무 좋고 빌드업과 떡밥도 미쳤고 에피소드 하나하나 겁나 탄탄하고 거기에 등장인물들 지능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취향이 아니다를 제외하고는 딱히 뭐 깔 게 없어요. 굳이 단점을 찾는다면은 초반은 후반에 비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후반에 비해 아쉽다는 거지 솔직히 초반이 그렇게 아쉽지도 않아요. 초반이 좀 별로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큰 게 좀 고구마가 심합니다. 이게 고구마도 중요한 게 사이다가 확실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이 소설 초반 고구마는 고구마를 통해서 주인공이 개고생을 했는데 보상이 안 따라옵니다. 리턴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주인공이 개고생해가지고 힘들게 어떻게 사건을 넘겼는데 남은 게 살았네? 살아있잖아 한 잔에? 약간 요게 다예요. 이게 그렇게 개고생을 했으면은 뭔가 보상이 따라와줘야 독자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살아있잖아 한 잔에? 약간 요래버리니까 이게 조금 진입장벽이긴 합니다. 근데 그게 길진 않아요. 그게 한 20화에서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점점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한 20화에서 정점을 찍는 것만 잘 넘기고 그 뒤로 보면은 정말 괜찮은 작품입니다. 뭐 스토리가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각하게 무겁지도 않고 여러모로 탄탄한 소설을 원하면은 무조건 봐볼 만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엑스칼리버 보스입니다. 이 작품은 용사파티 때려치웁니다 작가님의 신작인데 이게 작가님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연재가 아마 안 되고 있으실 거예요. 이 작품은 제가 예전에 리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100화까지 봤거든요. 100화 이후를 봐야 되는 작품이에요. 100화까지는 빌드업이었어요 사실상. 물론 거기까지도 스토리가 없는 건 아니었지만 계속 빌드업을 쌓고 앞으로 나올 거대한 세계관을 좀 밑바탕을 준비하는 단계였는데 그래서 그 이상을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작가님이 아프셔서 이게 연재가 안 돼가지고 이 작품은 사실 제대로 된 얘기를 하려면은 그 이후가 나와 봐야 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그냥 떡밥 뿌리는 거랑 빌드업 쌓는 그리고 주인공이 초반에 좀 성장하는 그런 단계여서 그래도 뭐 그걸 제외하고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고점을 아직 못 보여줬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재마법사가 패건의 마침 오늘도요 작가님의 작품이죠. 완결이 났던데 저는 완결까지 보진 않았고 뭐 중반까지 봤는데 주인공이 말도 안 되는 개사기 천재인데 그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폐관 수련하면서 우주의 진리를 깨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폐관 수련을 끝내고 나왔는데 인류가 너무나 멍청한 거에 한탄해가지고 인류의 스승이 되어서 인류를 가르쳐주는 그런 스토리죠. 과학하고 판타지를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그래서 세계관을 보는 재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현실 과학하고 판타지 설정들이 섞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너지를 내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래서 뭐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일단 세계관 자체가 워낙 좋았는데 이것도 세계관은 정말 좋은데 스토리는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진짜 내 취향이 아니다? 약간 이게 좀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스토리가 별로라기보다 그냥 내 취향이 아니다? 너무 조금 공부하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세계관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일단 B+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게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 80화? 뭐 그 정도 봤는데 그 이후에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나올 만한 그런 빌드업들이 있었어서 아마 완결까지 봤으면은 얘기가 또 달랐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단 완결까지 본 건 아니라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뽑기하는 마왕님. 요거는 31번째 말은 게임판을 뒤엎는다랑 BJ는 종말에 적응했다를 쓰신 왕모찌 작가님의 신작인데 그 전작들 두 개가 모두 인방 요소가 참 좋았거든요. 주인공이 인방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는 개그들, 커뮤니티식 개그나 아니면 인방식 개그나 그런 거를 정말 잘 쓰셨는데 이 뽑기하는 마왕님은 인방 요소가 없습니다. 인방 요소가 없는 던전 마스터물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작가님의 약간 색이 좀 떨어진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무난하다? 그냥 평범하다?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그냥 무난했고 뭐 그렇게 나쁘다까지는 아니었는데 뭔가 특색이 사라진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전작들에 비하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 120화 그 정도까지 봤는데 일단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던전 마스터물, 마왕물을 좋아한다면은 무난하게 봐볼만 해요. 스토리도 뭐 괜찮고 부하들 뽑아가지고 뭐 육성시키고 뭐 그런 맛도 괜찮고 개인적으로
약간씩 아쉬운 요소가 있긴 있었습니다. 개연성에 가끔가다 에피소드에서 개연성이 약간씩 아쉬운 요소도 있긴 했었어가지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소설에서 운빨이란 요소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운빨이란 게 사실 소설에서 운빨은 그냥 작가 맘이잖아요. 이게 뭐 확률이 0.0001%예요 이래봐야 그냥 뭐 작가님이 뚫고 뽑았어요 이러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이 작품이 밸런스를 못 맞췄다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운빨로 하는 뽑기 요소가 들어가면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포칼립스의 약탈자. 이것도 레전드죠. 피카레스크물이란 무엇인가, 나쁜 주인공, 악당 주인공이란 건 무엇인가, 정말 끝을 달린 레전드 피카레스크물이죠. 이게 노베이피아 작품인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카카페나 네이버, 그러니까 한마디로 편집자가 붙는 플랫폼이었다 그러면은 잘렸을 만한 에피소드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노베피아에서 아마 19금이 아닌 걸로 아는데 다른 플랫폼이었으면은 무조건 19금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뭐 야한 게 전혀 없습니다. 야한 게 전혀 없는데도 와, 수위가 좀 쉽지 않은 작품이라, 사실 웹소설에서 뭐 피카레스크다, 악당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소설은 진짜 그냥 분탕 그 자체. 근데 분탕인데 선을 많이 넘는. 근데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해요. 소설을 보면서 불쾌함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 그쵸, 나쁜 놈이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소설이라. 근데 그거랑 별개로 소설 자체가 되게 좋았던 거는 일단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현실적이었어요. 주인공은 좀 극단적으로 쓰레기긴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은 되게 입체적인 캐릭터들도 많았고, 좀 성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 세상에 저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포칼립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 소설과 똑같은 상황이 현실에 발생했다면은 정말로 이 소설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되게 잘 주는 작품입니다. 아포칼립스가 굉장히 현실적인 아포칼립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A+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 A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멸망한 세상의 쓰레기장. 저 작품은 되게 인기작들을 많이 쓰신 작가님의 인기 없는 묻힌 작품인데, 뭐 세계관도 나쁘지 않고 스토리도 뭐 무난하게 괜찮고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소설이 인기가 많이 없어가지고 연재 속도가 좀 많이 느리고, 또 이 작가님이 인기작을 따로 연재하고 있는 게 있어서 요거는 좀 취미로 쓰는 그런 느낌이라 연재 속도가 좀 느리긴 하죠. 근데 막상 읽어보면은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뭐 세계관도 나름 탄탄하게 되게 잘 짜놨고,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뭐 꽤 괜찮고, 이게 세계관이 되게 특이한데 지금 이 영상에서 세계관을 설명하기엔 너무 오래 걸려서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작품의 확실한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숨겨진 것의 미학, 떡밥의 미학, 주인공의 과거나 캐릭터들의 과거에 숨겨진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주인공의 과거에 숨겨진 요소가 많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인데 연재 속도가 좀 많이 느린 게 단점이긴 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운명의 노래. 카카페에 얼마 없는 정판 중 하나. 카카페에 정판 많죠. 정판 많은데 대부분 옛날에 나온 정판들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이후에 나온 작품이에요. 꽤 최근에 나온 순수 정통 판타지인데 약간 옛날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문체가 좀 옛날스럽습니다.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솔직히 내 취향은 아니긴 했거든요. 근데 장점이긴 해요. 약간 문체나 묘사나 전개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웹소설 느낌은 아닌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 있으니까.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뭐 세계관이나 스토리 자체도 좋습니다. 스토리 라인도 탄탄하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좋고 주인공이 완전 성장형이고. 근데 그건 있습니다. 주인공이 완전 성장형, 진짜 바닥부터 성장형이라서 주인공이 처음부터 어느 정도 완성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애매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뭐 그걸 감안해도 스토리나 세계관이나 다 좋았고, 그리고 주인공의 성장 속도가 뭐 그렇게 느리지도 않습니다. 한 뭐 100화쯤 가면은 다 성장했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A+냐 A냐인데, 근데 이게 또 내가 완결까지 안 본 게 또 내 잘못인데, 사실 소설의 잘못은 아니고 내 잘못인데, 내가 좀 옛날 문체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제가 260화인가? 그 정도까지 봤거든요. 이거는 근데 제 느낌에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 취향이긴 한데 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내가 만드는 티어표니까 라고 좀 방패를 좀 들어봅니다. 다음은 북부대공의 미친 대리사위. 요거는 곰돌이는 작가님의 친작이죠. 요것도 뭐 재밌었습니다. 약간 전작하고 좀 비슷한 느낌도 있으면서도 다른 느낌도 되게 강한? 일단 이 작품은 제목에 주인공이 미친 대리사이라고 하는 것부터 느껴지지만 진짜 주인공의 광기가 가득한 개그 요소 많은 작품입니다. 소설에서 되게 광기 가득한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인공이 최강자인. 또 스토리도 되게 좋습니다. 세계관도 자잘하게 탄탄하고, 이 작가님 전작도 그랬는데 등장인물들이 되게 현실적이면서 입체적으로 잘 쓰십니다. 자잘한 엑스트라들이나 조연들의 캐릭터성을 되게 잘 잡아서 스토리나 세계관이나 뭐 전적으로 탄탄한 작품이라 요거는 일단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쉬웠던 게 별로 없던 작품이라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세계에서 나만 토템인 게임 빙의물인데, 이 세계로 빙의당한 사람들이 겁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성기사로 빙의했는데 주인공만 토템으로 빙의당해가지고 토템으로 광역 버프와 명령을 내리고 부족들의 추앙을 받으며 부족 운영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도 좀 있고, 다크판타지 세계를 기반으로 다크판타지 세상을 점령한 악마들을 때려잡고 다른 플레이어들까지 꼬드겨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킨 악마들을 무찌르는 그런 작품입니다. 뭐 주인공이 토템인 이네몰 느낌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부족을 운영하고 집단을 운용하는 그런 소설을 좋아하면은 뭐 무난하게 봐볼 만한 작품이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뭔가 얘기할 게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 이거.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썸 타는 천재사냥개. 요거는 시리즈 독점작인데 최근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가장 안 나온 리뷰 영상일 텐데, 그래서 이거 뭐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표지에서도 보이듯 순애물인데 요 작품은 뭐 스토리도 무난하고 세계관도 무난한데 그게 있어요. 이 작가님의 스타일인데 엄청나게 큰 고구마를 주고 그거를 아주 나중에 고구마를 풀어줍니다. 고구마를 묵혀두는 스타일. 일단 독자들한테 고구마를 이만큼 줘놓고 후반부 가가지고 해결을 하는, 그게 요즘 1일년제 시장에서는 독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긴 하거든요. 요즘에는 빠른 고구마 빠른 사이다 약간 요런게 대세지. 근데 그런 것만 뭐 빼면은 스토리 자체는 무난했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개연성 태클 걸 것도 없고 세계관도 뭐 무난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또 너무 내 취향이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솔직히 그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인상 깊게 본 작품이 아니라 스토리가 되게 많이 기억나진 않거든요. 이게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본 스토리를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느낌은 B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B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느낌적인 느낌으로 주는 게 있지만 올해 초창기에 한 거니까 한 4달 정도 지나긴 했거든요. 4달이면은 다 까먹을 시간이긴 하지. 자, 다음은 이세계 TRPG 게임 마스터. 노벨 피아를 한때 휩쓸었던 작품이죠. 지금도 계속 인기 많은 작품인데, 솔직히 저는 초반부에는 이 정도인가 싶었어요. 초반 한 20화 정도는 아니 이게 뭐 그렇게까지 뭐 찬양을 할 작품인가? 뭐 나는 그냥 무난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되게 괜찮더라고요. 나름 깊이 있는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등장인물들 지능 같은 것도 되게 좋아지고, 그리고 떡밥이나 빌드업 같은 것도 처음에는 빌드업 같은 게 별로 없어 보이다가 뒤로 갈수록 의외로 반전이나 빌드업 이런 게 되게 많아져서 처음에는 뭔가 좀 애매하다고 느꼈는데 나중 갈수록 되게 괜찮았습니다. 이 작품은 그래서 A로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많이 봤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저도 백화 언저리까지 본 작품이라. 다음은 중세 판타지의 마법사가 되었다. 이것도 한때 노벨 피아를 휩쓸다가 전개를 좀 크게 꼬라박고 독자들이 다 빤스런을 쳤는데, 그 전개를 수정하고 나서는 뭐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조금 안일한 게 큽니다. 근데 그 안일한 게 뭐 개연성이 이상하거나 그러질 않거든요. 그냥 주인공의 특색이에요. 이 소설만의 느낌을 살리는 방식 중에 하나가 주인공이 안일하고 좀 끌려다니는 거를 살리는 겁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이 소설만의 특색을 살리는 건데, 그 특색이 싫으실 수 있죠, 충분히. 안일하고 좀 끌려다니는 주인공을 안 좋아하면. 근데 주인공의 그 안일함을 통해서 여러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것도 맞아가지고 뭐 그건 진짜로 그냥 저리 싫음 중이 떠나는 게 맞긴 하죠. 일단은 역시 이 작품의 장점도 세계관이라서 마법이랑 정령술 요런 게 좀 결합된 특색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스토리가 좋은 거라, 그래서 요거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천재 마법학자가 출신을 숨김. 요거는 주인공이 마법학에 관련돼서 엄청난 재능을 타고났는데 주인공이 식민지 제국 출신이라 자신의 출신을 숨기고 제국을 식민지화한 연합국에 가가지고 교수가 되는? 요 작품 같은 경우에도 특이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그거를 설명하면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작품인데, 주인공이 한마디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전쟁이 나고 싸우고 이런 느낌보다는 좀 공부하는 그런 학자물에 가깝죠. 제목부터가 마법 학자니까. 그래서 뭐 헤빙한도 없고 그냥 뭐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쩌다 악막. 이게 중간에 연재가 되다가 작가님이 개인 사정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연재 중지가 되었다가 리메이크 되어서 재연재가 됐는데 결국에는 빠르게 조기 완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리메이크 된 버전으로 한 100화 정도 읽었는데 뭐 무난하게 괜찮았는데 약간 착각물이면서도 개연성 꽤 잘 갖춘 착각물로 괜찮았는데 이게 조기 완결 났다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그래서 누구 추천해주기는 좀 그런. 근데 그래서 이 작품은 아마 조기 완결이 아니었으면 B 플러스인데 일단 조기 완결이라서 한 단계 내린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100화 언저리까지 봤는데 완결이 160화인가 그렇거든요. 완결까지 안 봤지만 100화까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60화 안에 절대로 완결이 날 수가 없는 스토리였습니다. 이게 60화 내로 절대 수습이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조기 완결이 났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전쟁 요원이 종말에 대처하는 자세. 나는 아직 살아있다를 쓰신 미스터 코카님의 신작이죠. 요것도 주인공이 전직 요원인데 아포칼리스가 터져가지고 그 아포칼리스 상황에서 서울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가는, 주인공이 다른 가족은 없고 누나하고 조카만 있는데 누나하고 조카를 찾으러 가는 그런 스토리인데, 요거는 되게 정통적인 아포칼리스물 느낌입니다. 좀비 아포칼리스물, 약간 옛날식 좀비 아포칼리스물 클리셰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뭐 위기의 순간에 주인공이 와서 구해준다든지 극적인 순간에 살아남고 뭐 그런 식의 클리셰가 좀 많이 들어갔는데, 약간 좀 옛날식 정통 좀비 아포칼리스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난하게 봐볼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귀했는데 세상이 안 망함. 금밀의 가상현실 게임이 있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인터넷 방송하는 그런 설정이죠. 먼치킨 주인공의 시원시원한 임박물을 생각하면은 그냥 뭐 봐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소설 보면서 좋았던 거는 옛날식 가상현실물에서는 너무 오버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오버하고 내려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인공을 과하게 올려치기를 하고 다른 프로게이머나 다른 방송인들을 내려치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옛날 가상현실 게임물들은 오직 주인공만 뛰어나고 나머지는 다 별거 아닌. 근데 사실 현실에서 뭐 물론 진짜로 넘사벽 먼치킨 프로게이머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밑에 분들도 많단 말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버하지 않고 적절하게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챙겨가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가벼운 소설이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좀 단순한 느낌이 있긴 있어가지고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철기사가 되었다. 요것도 노벨피아 작품인데 되게 특이하면서 괜찮은 작품입니다. 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동화풍 느낌이 있어요. 웹소설에서 거의 없는 2인칭 시점인데 주인공 시점이 아닌 주인공 옆에서 누군가가 나레이션으로 상황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나레이션식 묘사를 가진 동화풍 소설인데, 그래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또 특별한 느낌이 또 나기도 합니다. 스토리 자체도 꽤 괜찮고 정석적인 판타지 모험물 느낌이 나요. 그리고 특이한 게 또 주인공 성격인데, 주인공이 철저한 게이머 마인드입니다. 게임 마인드인데 효율적인 게이머가 아닌 낭만적인 게이머 마인드라, 주인공이 낭만을 추구하는 그런 거 좋아하시면은 충분히 봐볼 만한 되게 괜찮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일단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까지는 역시나 이번에도 내가 본 화수 자체가 많지 않고 뭐 솔직히 별로 아쉬웠던 점은 없긴 한데 그래도 내 느낌이 B 플러스라고 말하고 있는지라. 자, 다음은 쿠데타 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체 역사물이죠. 만약에 세계 2차 대전 때 대한제국이 아시아에 패권을 줬다면, 일본 제국이 아니라 대한제국이 동방의 프로이센이 되어서 군국주의 국가가 되었다면의 if인데, 주인공이 쿠데타로 대한제국을 휘어잡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찾아오는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냉전시대 이런 걸 헤쳐나가는 스토리죠. 대체 국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이 많이 안 됩니다. 초반에 주인공이 쿠데타를 할 때는 주인공 시점인데 뒤로 갈수록 넓은 시점에서 진행이 돼요. 주인공이 있는 대체 역사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전 세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지를 작가님이 보여주는 역사 시뮬레이션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뭐 세계 2차 대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거기서 대한제국은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고 요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들어가지, 주인공 위주로 대한제국 위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호로가 갈리는데 뭐 그래도 또 다른 하나의 대체 역사 시나리오를 본다는 생각으로 보면은 나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도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돈제알 레크로맨서. 오랜만에 카카페로 돌아왔다가 카카페 1위를 보고 아, 여전히 카카페는 과거와 똑같구나를 느끼게 해준, 물론 내가 그런 것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아니 그래도 내가 그 1등 신작 소설 본 건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옛날 느낌이 많이 납니다. 나 군대 가기 전으로 회귀한 것 같은 느낌? 옛날에 19년도에 카카페에서 현판물 보던 때랑 이거랑 뭔가 똑같은 나 혼자만 레벨업의 맛이 아직도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그리고 딴 거는 다 둘째치고 일단은 화폐 단위도 조금 너무 비현실적이고, 주인공이 가끔 방송하는데 뭐 시청자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찍히고 너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가 막 찍히고 그러니까 약간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만 무시하면은 이게 저가 칭찬을 좀 하자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 때부터 내려오는 클리셰인데, 주인공만 갈 수 있는 던전, 주인공 혼자 던전에 들어가서 미션을 깨고 강화를 하면서 동시에 떡밥도 나오는 그 부분은 괜찮았어요. 주인공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던전에서 나오는 떡밥이랑 거기서 진행되는 스토리랑, 그러니까 현실이 안 나오는 파트에서는 괜찮았는데, 이게 또 현실하고 엮이기 시작하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마구잡이로 찍히니까 그거를 좀 내빼고 보면은 뭐 그냥저냥 볼만한, 그리고 솔직히 자잘하게 개연성이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많긴 하고, 그래서 요거는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법소녀 아저씨. 요거는 말할 것도 없죠? 예전에 완결 리뷰 하기 전에도 S였는데 당연히 S티어로 들어갑니다. 마법소녀 아저씨는 TS물인데 뭐 TS물 못 보시는 분들한테까지 보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 작품은 TS도 이유가 있는 TS예요. 주인공이 마법소녀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엄청난 스토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뭐 TS물 싫다면은 뭐 싫은 거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뭐 TS는 넘어가고 스토리나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은 진짜 세계관이든 스토리든 정말 레전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모든 소설을 다 통틀어도, 물론 제가 고전 판타지 뭐 룬의 아이들, 드래곤 라자 이런 거 안 읽어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내가 적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소설 중에서는 이 정도면은 한 손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느낌. 진짜 세계관도 미쳤고 스토리도 미쳤고, 세계관이 굉장히 방대하면서도 자잘한 요소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러면서도 그게 스토리에 잘 어우러지면서 스토리도 동시에 너무 탄탄하고 떡밥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빌드업도 미쳤고, 그걸 회수하는 것도 엄청나고, 그 와중에 등장인물들 지능이나 등장인물들 성격 같은 것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입체적이게 잘 해놓고 미쳤는데, 그래서 소설이 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보는데 좀 힘듭니다. 이게 소설이 절대로 친절한 소설은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방대한 세계관과 엄청나게 탄탄한 스토리를 가졌는데,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되게 꼬아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소설을 볼 때 각 잡고 분석하면서 보는 그런 분들은 진짜 재밌게 볼 텐데, 약간 가볍게 술술 보려면은 저는 솔직히 추천해드리진 못하겠네요. 보기 어렵다고 해서 작품을 S에 안 넣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S티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엔딩 이후 기사로 사는 법. 이 작품은 네이버 시리즈 작품인데 세계관은 좋아요. 그런데 스토리에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전체적인 스토리의 빌드업이나 뭐 진행 과정을 보면 나쁘지 않은데, 자잘하게 개연성이 좀 많이 이상한 구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이게 좀 치명적이에요. 개연성 붕괴 아니면 캐릭터성 붕괴, 이런 게 꾸준히 계속 나와요. 그것만 없었으면은 되게 괜찮았을 텐데, 좀 잊을만 하면은 이상한 스토리가 계속 기어 나와가지고 그게 몰입을 좀 많이 깹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이게 소설이 참 괜찮았을 텐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세계관 자체는 좋았어서. 자, 다음은 전설이 된 미믹. 노벨피아의 여러 인기작들을 쓰신 또 다른 작가님의 인기 없는 정통 판타지 소설이죠. 해빙은 없고 되게 클리시적이긴 하지만, 주인공이 몬스터 아래에서 자라가지고 몬스터에게 기초 교육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영웅이 되고자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약간 좀 옛날식 정통 판타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작품도 뭐 긴 작품이 아니고 빌드업이 그렇게 많은 작품이 아니라 그냥 좀 깔끔하게 끝난 작품이긴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완결까지 기승전결 좋게 잘 끝났기 때문에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속 생성으로 인류 제국 건설. 요거는 주인공이 권속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세계에서 권속 생성으로 그 인류의 제국을 만드는 건데, 요거는 세계관이 인류가 되게 나약한 세계관입니다. 인류가 이종족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에서 주인공이 인류만을 위한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거였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후반부로 갈수록 파워 인플레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약간 권속들이 주가 아니게 되는 게 약간 좀 아쉬웠고,
근데 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세이건도 괜찮고 뭐 스토리 자체도 괜찮고 그리고 뭐 완결도 이상하게 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주인공이 무력이 없는 먼치킨 절대자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무기. 이거 옛날 대여점 시절 작품인데 어떻게 리뷰 요청이 들어와서 보긴 했어요. 이게 화수가 되게 적어가지고. 근데 이 작품도 솔직히 화수가 적었으니까 봤지 역시나 나는 옛날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를 또 느끼게 해준 작품인데 실제로 옛날 작품이지만 소설 자체가 굉장히 고전 스타일이라 고전 정통 판타지 스타일이라 네 뭐 스토리 자체가 되게 좋긴 합니다. 근데 그 좋다는 게 요즘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안 맞을 것 같고 옛날의 향수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뭐 재밌게 볼만한 작품이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게 티어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르겠네. 약간 그런 거예요. 이 티어에 좀 안 어울려요. 얘는 티어표에 들어가기가 너무 느낌이 다른 작품이라 그래도 운명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요즘 스타일이 들어가 있긴 한데 근데 솔직히 요거는 진짜 사람마다 어디에 넣냐가 천차만별일 텐데 일단 저는 느낌은 A 아니면 B+긴 합니다. 일단은 내 취향이 아닌 것도 있고 일단 큰 거는 이게 옴니버스 작품이에요. 옴니버스 작품인데다가 화수가 되게 적어요. 30화 완결인가 그래서 일단 저가 화수가 적으면은 기본적으로 높은 티어를 잘 안 주거든요. 내가 읽은 화수가 적거나 아니면은 뭐 전체 화수가 적거나 그러면은 왜냐면은 적은 화수에는 어쩔 수 없이 담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근데 제 느낌은 B+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여러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옴니버스물로 주인공이 여럿인데 주인공이 모두 같은 마검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마검을 가지게 된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 인간 군상을 보여주는 옴니버스물이라 확실히 요즘 웹소설하고는 좀 전혀 다른 결의 작품이긴 합니다. 자 다음은 어쩌다 흑막 조직을 만들어버림. 요거는 착각 개그물인데 초반에 개연성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초반에 히로인 2명을 꼬시는 과정이 약간 너무 빌드업이 짧고 급발진이 심해가지고 그게 조금 진입장벽인데 그 이후로는 뭐 그냥 무난한 착각 개그물입니다. 솔직히 개그물이라는 점이 쉴드가 돼서 그렇지 자잘하게 개연성이 조금 애매한 요소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래도 개그물이니까 그냥 개그 본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그냥 뭐 볼만하긴 합니다. 그 개그물 자체의 개연성을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하고 개그가 재밌으면 된다 약간 요런 게 좀 있다 보니까 개그물은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렇다고 뭐 개연성을 아예 버리고 막 그런 건 아니라. 다음은 턴제의 마법사.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에 나온 작품들 중 올해의 소설을 꼽자면은 저는 턴제의 마법사를 꼽겠습니다. 물론 뭐 이번 리뷰작에서 S티어가 여럿 있지만 이제 신작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턴제의 마법사는 약간 제가 지금까지 상상해왔던 거를 확실하게 긁어준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소설을 보면서 자주 느꼈던 게 주인공이 똑똑하다. 근데 그게 똑똑하다는 게 뭐 주인공이 언제나 정답을 맞추고 언제나 함정을 다 간파하고 뭐 적들의 계획을 다 부수고 이러면 무조건 똑똑한 거냐. 근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적들의 함정을 간파하는 건 좋아요. 근데 어떻게 간파를 했는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아무튼 눈치챔 아니면은 길 가다가 적의 함정이 적힌 쪽지가 떨어져 있어서 눈치챘음 이러면은 이게 사실 주인공을 똑똑하다고 봐야 되나. 주인공이 정답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맞추냐, 이 과정이 얼마나 납득가고 탄탄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 중에 거의 완성형에 가깝습니다. 저는 솔직히 주인공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게 그냥 뭐 완전 무결해야 똑똑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인간적으로 똑똑한 게 진짜 똑똑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소설 주인공은 틀릴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실패해서 배워서 더 성장하고 설령 성공을 했더라도 더 완벽하게 성공할 수는 없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정답을 찾아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게 제 취향에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등장인물들을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도 잘 만들었고 세계관도 나름 개성있고 그리고 세계관의 자잘한 요소들도 탄탄했고 에피소드들 빌드업이나 떡밥 뿌리기 이런 것도 좋았어요.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단순하거나 짧지 않고 탄탄하게 떡밥이나 이런 것도 잘 뿌리고 회수도 잘하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하나 있죠. 내가 많이 안 봤다는 거. 이거는 재리뷰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한 200화쯤 나왔을 때 재리뷰 한번 하려고요. 저가 이거를 70화쯤 인가 60화 때에서 아마 리뷰를 했을 거라서 그래서 요거는 한 200화 언저리 나오면은 한 번 더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완결 안 나더라도. 그래서 요거는 S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많이 안 봤기 때문에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타지 세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가기. 이게 좀 이 작품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는데, 이게 딱 턴제의 마법사 본 다음에 본 작품이라, 제가 턴제의 마법사에서 방금 전에 말했던 거, 주인공이 정답을 맞추더라도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근데 이 작품은 과정이 좀 아쉬웠습니다. 주인공이 정답을 맞추고 막 눈치채고 똑똑하다고 묘사가 나오는데 과정이 조금 뭔가 좀 저는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주인공이 똑똑한 게 잘 안 와닿는, 묘사는 똑똑하다고 나오지만 이게 딱 카운터를 맞아버려가지고. 그리고 이 작품이 초반에 개연성이 이상한 파트가 있어요. 한 20화쯤이었나 거기서 소드마스터를 처음 만나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는 개연성이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 그냥 작가님이 개그 요소를 넣으려다가 좀 실패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뭐 개연성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너프 없는 먼치킨물, 먼치킨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을 좋아하면은 뭐 충분히 봐볼만한 작품이긴 해요. 개그 요소도 여러 많이 들어가 있고, 주인공이 먼치킨 거에 시원시원함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억울할 수 있긴 한데 느낌으로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작가님이 개그 하려다가 실패한 것 같다고 말하긴 했지만, 초반에 그 소드마스터 처음 만나는 파트는 솔직히 개연성 말아먹긴 했어요. 말이 안 되긴 해. 등장인물들 지능이 말이 안 되긴 해. 자, 다음은 제국 경비대의 망나니 소드마스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처음에는 개연성도 탄탄하고 뭔가 떡밥도 되게 잘 뿌려져 있고, 그리고 자잘한 요소에서 뭔가 빌드업을 쌓아놓는 게 되게 좋았는데,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너무 단순해집니다. 물론 제가 이것도 뭐 한 100화 아래쪽으로 봤을 거라서 뭐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뒤로 갈수록 스토리가 뭔가 점점 별게 없어져요. 에피소드들이 적이 나왔다, 아군이 고생을 했다, 주인공이 와서 해결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되게 에피소드들이 좀 단순해집니다. 뭐 적이 나타나서 주인공이 물리쳤다, 약간 요런 식으로 뭔가 빌드업도 부족하고 떡밥 회수하는 것도 부족하고, 그리고 초반에 흥미롭게 뿌려놓았던 떡밥들을 활용하는 것도 좀 아쉽고, 저는 좀 보면서 아쉬운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초반에는 느낌 있긴 했어가지고. 자, 다음은 레벨업하는 로그. 이 작품은 헤비관 없이 정통 판타지 스타일로 시작하는 미궁 탐험물인데, 약간 초반에 개연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정확히 어디냐, 미궁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상태창한테 끌려다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사람을 믿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거는 그냥 주인공이 아직 부족했다 정도로 넘어가면은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주인공이 그냥 처음 미궁 행이어가지고 조금 안일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면 괜찮은 것 같아서, 뒤로 갈수록 주인공도 성장하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미궁 탐험물인데 미궁 설정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 세계관을 되게 잘 짜놨어요. 미궁에 들어가면은 1층부터 차례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매번 미궁이 랜덤하게 층이 정해지고, 들어가기 전엔 모르고 들어가면은 이제 나올 때는 한꺼번에 나와야 하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가 안 되는 그런 설정이라서, 설정을 이용해서 떡밥 뿌리기나 빌드업 같은 것도 잘하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상당히 흥미로워지는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은머리 미군 대원수 운피아의 레전드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형물을 그동안 잘 안 봤는데 뭐 나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는 좀 아쉬웠던 게, 이것도 결국 전쟁을 다룬 대체 역사물이란 말이죠.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근데 초반까지만 해도 전쟁에서 되게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이 돼가지고 전쟁의 그 무거움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요소를 좀 많이 배제를 해가지고 아쉬웠는데, 뒤로 갈수록 그런 부분도 잘 살리더라고요. 잘 살리면서 그렇다고 소설이 너무 무거워지진 않는 선을 지키는, 되게 깊이 있고 무거운 전쟁물을 원한다면 안 맞겠지만 가볍게 볼 수 있으면서도 깊이도 어느 정도 챙긴 대체 역사물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봐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S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S가 맞는 것 같아요. 동로마 황녀가 내 아이를 임신하였다. 요것도 대체 역사물인데 11세기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대체 역사물이죠. 그때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좋아하면은 뭐 충분히 재밌게 볼 만한 작품입니다. 개연성도 괜찮고, 설정만 들었을 때는 저게 말이 되는 스토리인가 싶은데 소설을 읽어보면은 되게 말이 돼요. 그 제국 황녀를 임신시켰는데 주인공이 그 안 죽은 게 말이 되냐가, 이게 설정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소설을 읽어보고 그때 당시의 시대상을 보면은 꽤 말이 됩니다. 개연성도 괜찮고, 그리고 주인공의 광기가 좀 많이 묻어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개그 요소도 많고, 주인공의 시원시원한 먼치킨 스타일의 느낌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이 시대 자체에 관심이 있다면은 충분히 재미있게 볼만한 작품이라서 요거는 그래도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약간 고민하긴 했는데 그래도 B+이 맞는 것 같네요.
다음은 하남자의 탁공략법. 문피아를 휩쓸었던 작품이죠. 근데 문피아를 휩쓴 만큼 욕도 많이 먹은 작품인데 이게 참 제목이 하남자. 여러분은 하남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남자라고 생각이 되나요? 근데 사실 하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신조어기도 하고 명확한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신조어 중에서도 하남자는 좀 추상적이에요. 정확하게 이런 게 하남자다 정해져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하남자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되게 폭넓게 쓰이는 단어라.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제일 얘기가 많은 게 이런 성격이 하남자가 맞냐, 이게 참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 정확하게 논쟁의 여지로 들어가면은 하남자라는 단어가 워낙 폭넓다 보니까 마냥 이건 하남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초반부 설정 몇 개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하남자라는 사람이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몬스터는 아무튼 안 무서워가지고 몬스터랑 나서서 막 싸우려고 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남자는 쫄보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래도 하나는 확실한 게 주인공이 겁나 멍청하긴 해가지고 아예 하남자가 아닌 건 아니다. 말이 조금 어감이 세긴 한데 약간 좀 애새끼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근데 이 작품은 그런 작품이긴 합니다. 주인공이 활약하고 주인공에게 뽕맛을 주기 위해서 다른 등장인물들의 지능을 낮춘 작품이에요. 물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가 티어표를 만들 때 그런 소설들은 티어를 높게 안 주긴 하거든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는 의도적인 주인공 몰아주기를 하는 소설이라서, 그래서 이 작품은 높은 티어를 줄 수는 없고요.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계 검은머리 바르바루이가 미궁에서 살아남는 법. 이 작품은 일단 소설 얘기하기 전에 이 검열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이게 표지가 지금도 이 표지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영상을 제작할 때 가슴 부분만 검열을 했어요. 이 밑에 검열은 없었는데 가슴 부분만 검열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니까 바로 노딱이 붙더라고요. 유튜브 AI가 바로 그냥 노딱 붙여버리길래 검열이 부족했나? 하고 이제 엉덩이까지 검열하니까 그때는 이제 노딱이 안 붙더라고요. 표지가 좀 쉽지 않긴 합니다. 근데 뭐 이 표지 별로다, 왜 이런 표지로 했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울린다는 생각도 해요.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면은 미궁 탐험물인데 되게 정통 판타지 느낌 나는 미궁 탐험물입니다. 뭔가 아래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등장인물들 성격도 현실적이고 입체적이면서도 자잘한 개연성도 탄탄하고, 그러면서 세계관 설정 같은 것도 되게 개성있고 잘해놓은, 근데 그런 미궁 탐험물에 노벨피아식 느낌이 매우 강한 하렘이 추가됐어요. 물론 주인공이 바로 하렘을 꾸리고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 내에서 이 노벨피아의 그 음습한 19금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약간 조금 이게 노벨피아의 그런 쪽에 내성이 없으신 분들은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표지는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 같진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딱 옛날 노벨피아 노블레스 때부터 내려오는 그 느낌, 되게 스토리도 탄탄하고 세계관도 탄탄하지만 거기에 떡타지물이 첨가된 그런 느낌이 이 소설에서 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재미있게 볼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도 되게 탄탄하고 스토리도 되게 좋은데 하렘이 조금 많이 음지 쪽 하렘이다. 그래서 이거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토리나 등장인물의 지능도 되게 괜찮았고, 무엇보다 세계관이나 설정에도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설정들이 많았어가지고. 자, 다음은 카카페의 새로 나온 레전드 무한회기자인데 썰푼다, 트리플 S급 죽어야 사는 헌터를 쓰신 신노아 작가님의 신작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작보다 이번이 더 레전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작을 내가 완결까지 안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근데 뭐 이것도 완결까지 안 본 건 똑같으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진 한 140화 정도까지 봤는데, 이거는 이례적으로 그냥 S티어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음에도 충분히 S티어 들어가도 전혀 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세계관이나 설정들이 와 진짜 대박입니다. 세계관도 너무 탄탄하면서도 자잘한 요소들은 또 개성 있으면서 그 와중에 등장인물들을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잘 잡고 거기서 이어지는 스토리까지 좋은, 세계관이나 스토리 설정 이런 데서는 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전개 속도까지 빠르죠. 전개 속도가 빠른데 뭐 떡밥이나 빌드업이 부족하지도 않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요소라면은 제일 큰 건 역시 옴니버스물에다가 주인공이 미래에서 썰을 풀어주는 방식의 회상 방식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제일 호불호가 많이 갈리죠. 주인공이 이미 수많은 회귀를 했고 회귀 끝에 포기한 상황에서 과거의 자신이 회귀 초창기에 겪었던 일들을 천천히 하나하나씩 풀어주는,
그래서 미래가 정해져 있는 회상 방식의 설정이란 게 호불호가 갈리고, 매 회차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주인공이 같은 옴니버스물이라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 작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너무 설정집 느낌이 나가지고 별로였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초반에는 한 에피소드가 되게 짧아요. 1화짜리 에피소드도 있고 2화짜리, 3화짜리. 보통 길어봐야 3화 내에서 한 에피소드가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너무 짧은 소설은 빌드업 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합니다. 초반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말해주는데 그게 너무 짧으니까 약간 그게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빌드업이 길지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초반에 보다가 말아가지고 그렇게 느낀 거고, 뒤로 갈수록 옴니버스물인데 그 이어지는 떡밥이나 빌드업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S티어에 넣은 이유 중 하나가, 분명 옴니버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초반에 대놓고 던진 떡밥, 아니면은 눈여겨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잘하게 나오는 등장인물들 대사나 사소한 묘사에 녹아있는 떡밥들이 나중에 가가지고 그걸 회수하면서 스토리에 녹여내는 게, 야, 이게 진짜 미쳤습니다. 뒤로 갈수록 빌드업을 계속 쌓으면서 떡밥 회수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 가면은 좀 긴 에피소드들이 나오거든요. 한 40화, 50화, 뭐 70화 이렇게 가면은 뭐 7화짜리 에피소드, 10화짜리 에피소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때부터는 화수 자체가 길어지니까 빌드업 자체도 아쉽지 않고 설정집 느낌도 전혀 안 나고, 한 에피소드 안에 들어있는 게 점점 풍부해지는 그런 것까지 잘 갖춰서 정말 옴니버스라는 점, 그리고 회상 방식의 묘사라는 점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S티어에 넣기 전혀 아쉽지 않은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결작도 아니고 제가 한 140화 정도로 그렇게까지 많이 본 작품도 아니지만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납치혼 당했다 유목 엘프 칸에게, 노벨피아 작품인데 요거는 특이한 세계관이 매력적인 작품이죠. 엘프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현실 유목민과 엘프의 설정이 섞인, 엘프보다는 유목민 쪽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으로 현실 유목민들의 생활 양식이나 그런 데서 따온 요소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종족 같은 것도 많이 나와서 판타지적인 느낌도 많이 나오고, 이 작품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정통 판타지 쪽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세계관이 좀 특이하긴 하지만 회비관도 없고, 주인공의 성장하는 과정이나 주인공만이 뛰어난 게 아닌, 주인공은 어느 정도 뭐 1인분이나 많이 쳐줘봐야 2인분 정도 하는데, 그 주인공과 함께 있는 다른 인물들이나 그런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스토리가 진행되는 게 정통 판타지 느낌도 많이 나고, 근데 다만 스토리 전개에서 좀 클리셰적인 느낌은 있긴 합니다. 뭐 위기의 순간 지원군이 오고 뭐 이런 흔한 클리셰 있잖아요. 그런 클리셰가 약간 강한 느낌도 있긴 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감안해가지고 이거는 B+로 들어가겠습니다. 뭐 클리셰적인 느낌이 스토리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관이 탄탄하니까. 다음은 게임 속 사령술사가 되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차 리뷰를 진행해서 완결까지 본 작품인데, 오히려 1차 리뷰 때가 더 기대가 많이 된 느낌도 있긴 해요. 완결이 뭐 되게 별로다, 뭐 용두삼이다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되게 완결이 잘났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뭐 무난하다면 무난하지만 아쉽다라면은 아쉽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완결이라서,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게 B+로 들어갔을 텐데 이번에도 그냥 B+로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장점은 확실한 작품이에요. 주인공이 사령술사나 네크로맨서라고 해도 보통 개인의 무력까지 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네크로맨서긴 하지만 창 들고 앞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다재다능 먼치킨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몸 약한 허약한 네크로맨서라는 설정을 잘 살렸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네크로맨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줘서 결말이 살짝 아쉬운 건 있었어가지고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판타지 세계에 무당이 되었다. 요거는 무당이 판타지 세계로 가가지고 영적인 능력이 없는 마법사들과 소드마스터들을 제치고 네크로맨서와 흑마법사들을 때려잡는 작품이죠. 뭐 무당물 관련된 설정을 좋아하면은 그냥 무당물의 이세계 판타지를 잘 섞었습니다. 서양 판타지와 동양 판타지가 잘 섞인, 그래가지고 주인공이 완전 먼치킨은 아니고 제한적 먼치킨으로 설정 자체를 잘 섞어가지고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21세기에서 살아남기, 컵라면 작가님의 신작이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투 스타일이 특이해요. 약간 할리우드 전투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저공 비행하고 있는 비행선에 오토바이 타고 절벽 위에서 비행선으로 점프해가지고 막 비행선에 잠입해서 비행선을 탈취하고 막 그런 헐리우드식 액션씬 있잖아요. 그런 거를 소설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점이 되게 특이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현대 21세기에서 만년이 지난 121세기에 주인공이 떨어지면서 진행되는 스토리인데 뭐 세계관도 개성있고 괜찮았고 스토리 자체도 되게 좋았습니다. 주인공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여러 사회를 겪고 그러면서 생기는 일들, 모험 활극이라고 해야 되나? 모험 활극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작품으로, 또 컵라면 작가님 특유의 주인공 스타일이 적당히 강한데 먼치킨은 아닌 그런 스타일의 주인공을 많이 쓰시잖아요. 상당히 강하지만 먼치킨은 아니라서 위기가 없진 않은 그런 느낌의 컵라면 작가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재밌게 볼 것 같은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B+냐 아니면 A로 들어가냐인데 이 작품도 많이 보진 않아가지고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자, 다음은 노벨피아의 레전드, 가장 최근에 한 장편 리뷰작 용사파티 때려치우입니다. 노벨피아의 간판작 중 하나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한 150화 정도 나왔을 때 리뷰를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정도인가 싶었어요. 뭐 그 정도로 명작이라고 말할 정도인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재밌는 작품이긴 한데, 아니 이게 너무 다들 대단한 명작이라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는 느낌? 그래가지고 제가 재리뷰를 잘 안 했었는데 재리뷰 완결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왜 명작이라고 하는지 좀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대박이에요. 일단은 정통 용사물입니다. TS물에 무슨 정통 용사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TS긴 한데 그걸 빼고 이제 스토리를 생각하면은 진짜 정통 용사물 그 자체입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영웅들이 위기와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왜 영웅이라 불리는지, 그런 정통 용사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아냈고, 그러면서도 등장인물들 성격 하나하나를 되게 개성있고 입체적으로 잘 짰어요. 그리고 그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그 각자의 스토리가 끝맺음을 맺는 등장인물들 하나하나의 서사를 굉장히 잘 짜놓았습니다. 단순히 주인공의 서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연들의 서사, 그래서 그런 면에서 확실히 명작이라고 할 만하다 그렇게 느끼긴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 약간 뽕맛은 확실한데 클리셰가 좀 강하긴 합니다. 물론 이건 클리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순수한 내 취향이긴 한데 약간 극적인 묘사, 극적인 연출, 그런 것들을 위해 좀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클리셰 느낌이 강하긴 해가지고 내가 그런 걸 좋아했으면 모를까,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 그래가지고 얘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S티어에 있는 작품들하고 용파트는 느낌이 좀 달라요. 세계관이나 스토리의 탄탄함이나 이런 건 좋지만 약간 현실적인 면을 생각하면은 이게 용사물이란 거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아야 낭만인 거긴 하니까, 낭만이 좀 현실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면에서 이 작품은 A+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세계 무기 개발자가 되었다. 이 작품은 이세계에서 뭐 주인공이 무기 개발해가지고 그 무기의 뽕맛을 내는, 그 무기가 활약하는 게 나오는 그런 소설이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무기를 너무 오버밸런스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점은 좋았습니다. 총기류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마법사나 기사나 다 찝어먹고 다니고 막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적당히 파워 밸런스 맞추면서 총기는 총기만의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총기가 판타지를 다 씹어먹진 않는 그런 점은 좋았는데, 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가 상용화되고 이게 너무 쉽게 되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무기를 너무 쉽게 만들고 금방금방 발전하고, 아무리 뭐 천재들이 있다곤 하지만 차라리 그런 점을 좀 마법을 이용해서 넘어갔다, 약간 이렇게 묘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소설에서 마법으로 넘어갔다 그런 식으로 묘사되진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 작품은 주인공의 느낌도 좀 약하긴 해요. 주인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주인공이 총이죠. 총이 주인공이라고 봐야 돼가지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도 조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없는 소설이 아니라. 자, 다음은 환생 30년, 알고 보니 장르가 로판이었다. 이 작품은 표지에서도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나오는 소설이죠. 저기 프롤로그에서 30년이 흘렀다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는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이 세계에 빙의를 해가지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아닌 다른 빙의자가 나타난, 이 소설에서는 빙의자도 나타나고 뭐 회기자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근데 뭐 이 작품도 꽤 괜찮았습니다. 개그가 많이 들어갔으면서도 개연성이 아쉽지도 않고, 뭐 등장인물들 캐릭터성도 잘 잡아놓고, 뭐 세계관 도 엄청 특이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름 자잘한 요소에서 탄탄하게 잡아놓고. 근데 이제 주인공이 표지가 이래가지고 주인공이 먼치킨인 줄 알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먼치킨 느낌은 아닙니다. 주인공이 인간 중에서는 굉장히 강한 편이긴 하지만 주인공보다 훨씬 강한 세계관 최강자들이 많고, 주인공하고 비등비등한 수준의 강자들도 꽤 있어요. 근육 먼치킨을 기대하면은 좀 안 맞고요, 성장형 주인공을 기대하면은 괜찮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주인공이 약한 건 아니라서
자, 그래가지고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육 주인공 좋아하면은 뭐 충분히 재미있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 증기시대의 야수조련사. 이 작품은 제가 기대를 안 하고 봤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괜찮습니다. 이 작품은 흥보가 많이 안 돼서 그렇지 되게 재밌게 볼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주인공이 그 소설 속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현대의 수의사였던 경험을 살려가지고 야수들을 조련해서 세력을 꾸리고 그런 소설인데, 이 작품도 약간 요즘 웹소설 느낌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완전 정통 판타지 느낌이냐 그러면은 그것도 아니긴 한데, 요즘 웹소설 트렌드에서는 조금 벗어나가지고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 세계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되게 개성 있습니다. 이 소설 세계관이 마법은 있지만 마법이 전투 쪽보다는 마도공학 쪽으로 발전을 하고 기사나 오러 같은 건 없는 상황에서 스팀펑크가 발전한 세계인데, 야수들이 굉장히 강력한 세계입니다.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들이 과거 킹룡을 넘어서는 막 10m, 15m짜리 수십 톤, 수백 톤짜리 야수들이 막 돌아다녀서 인류가 지구를 완벽하게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설정인데, 그런 세계관에서 스토리도 되게 괜찮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좋고 떡밥이나 빌드업도 괜찮고, 그런 세계관에 흥미가 있다면은 꼭 한번 봐볼 만한 소설이에요. 근데 요즘 웹소설 트렌드에서 약간은 벗어난 게, 조연들의 지능도 높게 잡혀있는 작품이라 주인공이 압도적으로 활약하고 주인공이 멋있는 그런 사이다물을 기대하면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죠. 물론 그렇다고 이 소설이 주인공이 활약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활약은 충분히 합니다. 근데 그게 단지 요즘 웹소설 트렌드만큼 활약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런 점을 빼면은 세계관도 좋았고 스토리도 되게 좋았어가지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바로 어제 리뷰한 은하천마 전설. 영상이 올라갈 때는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겠지만, 은하천마 전설, 천마가 데스빔을 쏘고 천사일성이 데스스타빔을 쏴서 행성을 부수고 점소이가 허공 선물로 그 서빙을 하고, 약간 인터넷에서 흔히 나오는 정통무협 놀리는 클리셰 같은 거를 다 가져다가 사용한 개그의 비중이 높은 SF 무역물인데, 이 소설이 되게 놀라운 게 세계관이 굉장히 탄탄해요. 이게 소설을 보면 볼수록 뒤로 갈수록 세계관이 점점 풀리는데, 천마가 왜 데스빔을 쏘냐, 그 과정이 되게 납득가게 굉장히 탄탄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은 천마가 데스빔을 쏴도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자잘한 요소들을 굉장히 탄탄하게 짜놓았습니다. 세계관 하나하나 자잘한 요소들, 어쩌다가 SF 무협에서 이러한 정통이 생겼냐, 그 정통이 생기게 된 과정, 문화가 생기게 된 과정, 이런 걸 되게 탄탄하게 짜놓았습니다. 근데 이 소설은 그래도 결국에는 개그물에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소설이라 소설 전체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거는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리고 가벼운 소설은 깊이가 없다고 보통 느껴지거든요. 근데 깊이가 없진 않아요, 이 소설에. 근데 뭔가 읽다 보면은 좀 양판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절대 양판소가 아닙니다. 가벼운 소설들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근데 이 소설의 확실한 단점, 전개 속도가 조금 많이 느립니다. 이게 꽤 느려요. 아무래도 세계관 관련된 자잘한 설명도 많아야 되고, 주인공이 성장하는 속도도 꽤 느립니다. 주인공이 거의 맨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소설인데, 주인공이 성장 속도도 느려서 이런 식이면은 완결은 빨라도 한 500화는 가야 되지 않을까. 500화도 좀 빠른 느낌? 근데 그걸 감안해도 세계관 자체가 워낙 좋았고 그래서 얘가 어디로 들어가냐, 이게 사실 그냥 느낌을 빼고 소설만 보면은 A로 들어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내 주관적인 기준에서 이 정도 세계관과 이 정도 개연성을 갖췄고 등장인물들의 지능 자체도 좋다? 그러면 A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 소설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문체도 그렇고 등장인물들 대사도 그렇고 반응도 그렇고 뭐 이게 너무 가벼워가지고 느낌은 사실 A가 아니긴 해요. 제가 가벼운 소설은 위에다 잘 안 넣어가지고, 근데 그걸 감안해도 이게 최근에 봐서 좀 고평가되는 걸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A로 들어가겠습니다. A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벼워서 그렇지 진짜 잘 짜놓긴 했어요. 물론 전개 속도가 느린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일단 다 넣었는데, 잠깐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보면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사람의 무기는 그래도 A는 가야 되긴 하겠네요. 이게 사람의 무기가 요즘 웹소설 느낌이 너무 안 나고 좀 여기 있는 소설들하고 너무 다른 계열의 소설이라서 그렇지 진짜 잘 쓴 작품이긴 해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S까지 올라갈 텐데, 나는 언제나 옛날 고전 판타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입장이라 화수가 적으면은 좀 티어를 낮게 주기도 하고, 아무튼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뭐 바꿀 만한 거에 보이는 것 같진 않네요.
자, 이렇게 24년도 1분기 티어표 제작을 마무리 짓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가면은 이 티어표는 어디까지나 제가 주관적으로 만든 티어표고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 왜 저게 저기냐, 왜 저게 저 티어냐, 그렇다면은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이 티어 메이커 사이트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와서 제가 이 준비해 놓은 거 다 만들 수 있으니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세이브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쓰시든 아니면 뭐 어디에다 하든 뭐 맘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픈된 사이트라는 점,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24년도 상반기 티어표 제작 마무리 짓도록 하죠.